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에서 32일차 두 비율과 두 분산의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가설 검정은요, 그 평균에 대한 검정 외에도 비율하고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도 가능합니다. 예, 먼저 두 비율의 가설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비율을 검정하는 경우는 보통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선거에서 뭐 어느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지, 또는 어떤 특정 회사의 매출 증가율이 경쟁사인 다른 사의 어떤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은지, 뭐 이런 것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데 이 두 비율을 어, 가설 검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비율의 가설 검정 유형에는 자, 이렇게 이제 양측 고리 검정과 좌측 고리 검정, 우측 고리 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율을 비교해서 자, 양측 고리 검정 같은 경우에는 두 비율의 차이가 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귀무가설로 설정하고, 자, 차이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립가설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좌측고리 검정이나 우측고리 검정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다른 가설 검정에서 그 모평균에 대한 검정대하고 동일한 이제 로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집단의 비율은 이렇게 파이로 표기합니다. 파이로. 자, 반면 이제 표본 비율은 자, 그 알파벳 소문자 P로 표기를 합니다. 자, 이 P는 그 영문인 프로포션의 앞글자 요 P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 비율은 표본의 전체 개수 중에 성공 횟수의 비율로 계산을 한다. 성공 횟수 또는 어떤 이제 관심 사건이 발생하는 이제 횟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표본 비율의 검정 통계량은요. 자, 이 표본 비율의 차이에서 모 비율의 차이를 차감을 해줍니다. 여기 검정 통계량 보시면은 자, 표본 비율의 차이에서 모 비율의 차이를 차감을 해줘요. 자, 그리고 분모에서 두 표본 비율 차이의 표준 오차로 나눈 값으로 이 분모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표본의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을 곱해주고, 자, 첫 번째 표본의 개수를 나눠주죠. 자, 두 번째 표본의 성공 확률과 두 번째 표본의 실패 확률 곱해주고, 이걸 또 두 번째 표본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준 다음에 자, 제곱근으로 계산을 해줌으로써 이 두 표본 비율 차이의 표준 오차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모비율 차이가 제로라는 것을 검정하는 거라면은 자, 합동 표본 비율이란 것을 자, 사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합니다. 자, 합동 표본 비율은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이 P의 아래 첨자 C를 표기를 해가지고 이게 합동 표본 비율이라는 거를 이제 표기를 식별을 하도록 표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X1 플러스 X2라는 거는 첫 번째 표본과 두 번째 표본에서 성공하는 개수를 합해 준 거고요. 자, 분모에서는 N1 플러스 N2는 자, 첫 번째 그 표본의 전체 개수와 두 번째 표본의 전체 개수를 다 합쳐 준 거죠. 자, 이게 이제 합동 표본 비율입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분자는 똑같습니다. 그 표본 비율의 차이에서 그 모 비율의 차이를 빼주는 거죠. 자, 분모가 달라요.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이제 분모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합동 표본 비율을 사용했을 때는 자, 합동 표본 비율 곱하기 자, n- 합동 표본 비율을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분자를 다 이거 동일하게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곱근으로 해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 줍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예제 한번 풀이해 볼까요? 자, 교재에서 예제 32.1입니다. 대기업 직원 200명하고 중소기업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ESG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ESG가 뭔지 아시죠? 최근 들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서 환경사회 거버넌스의 리스크를 얼마나 그 기업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ESG 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직원하고 중소기업 직원 대상으로 해서 이 ESG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 그 결과 대기업 직원 200명 중에서 139명, 9명이 그리고 중소기업 100명 중에 67명의 직원이 ESG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유의 수준 0.01, 1%네요. 0.01에서 대기업 직원의 인식이 중소기업 직원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설문조사를 정리를 좀 한번 내용을 해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ESG 개념을 알고 있는 직원 수가 대기업은 139명, 중소기업 67명이라고 했어요. 설문조사는 각각 200명, 100명 이렇게 참여를 했대요.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대기업을 첫 번째 표본이라고 하면 P1은 200분의 139, 그래서 0.695로 계산이 됩니다. 자, 중소기업을 두 번째 표본이라고 해서 P2는 자, 100분의 67에서 0.670으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자, 1단계 가설 설정을 해봐야겠죠. 가설 설정. 자, 가설 설정은 여기 보시면 대기업 직원의 인식이 중소기업 직원보다 어, 높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일단 대기업을 P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정이 돼요. 자, 일단 알고 싶어하는 대가설은 이렇게 되죠. 그 대, 이 대기업 전체 집 대기업 전체 모집단의 비율인 파이완에서 중소기업 전체 그 모집단의 비율인 파이2가 파이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주면 0보다 커야겠죠. 0보다. 자, 이게 이제 대립가설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은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단계로 이제 결정 규칙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결정 규칙. 자, 결정 규칙은 유의 수준 0.01을 기준으로 해서 우주꼬리 임계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표준 정규 분포표나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 가지고 자, 유의 수준 0.0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계치를 확인해 볼까요? 예, 표준 정규 분포표를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예, 여기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은 자, 임계치가 자, 유의 수준 0.01이니까 요 면적이 그 0부터 여기까지 전체 0.5잖아요. 그러니까 0.49, 0.49가 유의 수준 0.01에 해당합니다. 그 0.49 면적이 0.49가 어느 정도냐? 예, 여기 보시면 0.490 하나가 있네요. 자, 그 옆에 0.4898. 그러니까 요 사이인데, 자, 요 사이면 2.3, 이 Z값이 2.3에 2.32, 예, 한 6 정도 됩니다. 5보다는 좀 더 크죠. 그래서 2.326이 됩니다. 자,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로 찾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 전체 2에서 자, 유의 수준 0.01을 빼면은 자, 0.99죠. 0.9. 자, 그래서 여기서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도
자, 0.99가 되는 데가 자, 이게 0.9901. 0.9898이니까 여기 요 중간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똑같이 Z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2.32 예, 요 사이 6. 그래서 2.316 이렇게 Z값이 구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임계치는 2.316 구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 검정 통계량이 2.316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우측 꼬리 검정이기 때문에 우측 꼬리 검정이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이 자, 이 안에 들어가느냐, 요 안에 들어가느냐. 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귀무가설 기각 여부가 결정되겠죠. 검정 통계량은 자, 두 모비율 간의 차이가 0이라고 가정하고 먼저 합동 표본 비율 구해줍니다. 합동 표본 비율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분모에는 자, 대기 N1이 200이고 N2가 100입니다. 그래서 200, 100 해서 300이 되고요. 자, 분자는 자, ESG 개념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직원이 139명, 67명이기 때문에 139 플러스 67, 206.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약 0.6867로 나옵니다. 뭐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합동 표본 비율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이 모비율에 대한 그 추정으로서 이 표본 비율이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그 26일차 강의에서 이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 모비율 이 신뢰 구간 추정했었던 강의 내용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십니까? 자, 그때 당시 표본 비율이 n 파이 이게 0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n 곱하기 파이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자,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정규성을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 자, 각각 자, 첫 번째 표본 같은 경우 자, n 곱하기 p가 200 곱하기 0.69 하니까 139가 나왔고요. 자, n 곱하기 1 마이너스 p 하면 200 곱하기 0.305 그래서 61. 자, 두 번째 표본은 자, 67, 63 각각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모두 다 10보다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 이어서 계산을 하면요. 자, 두 표본 모두 정규성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은 자,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수치에 자, 먼저 분자 같은 경우 자, 표본 간의 차이는 자, 0.695 빼기 0.670이죠. 그리고 자, 모비율의 차이는 0으로 가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그 합동 표본 비율, 합동 표본 비율. 자, 합동 표본 비율이 0.6867로 나왔습니다. 0.6867 곱하기 1 마이너스 0.6867. 자, 그 다음에 자, 200분의 1과 100분의 1.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요. 검정 통계량이 0.4400 나와요. 0.4400. 자, 그렇다면 아까 임계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임계치 여러분. 자, 우측검정이 우측검. 임계치가 2.326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0.4400이면 어디예요? 예, 여기에 있죠. 여기. 0.4400이면은 2.316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ESG 개념에 대한 대기업 직원의 인식이 중소기업 직원의 인식보다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자, 아까 대기업 같은 경우 200분의 139명이었죠. 이게 0.69 나왔어요.
자,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00분의 67, 그래서 0.670. 그래서 0.695와 0.670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1 기준으로 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두 비율은 차이가 사실상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분산의 가설 검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분산의 가설 검정이란 거는 이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은지를 검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생산 공정에서 하나의 공장에 생산 공정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생산 공정에서 제조한 제품 품질의 분산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두 모집단의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F분포를 사용합니다. 자, F분포는요, 여러분, D 17일차 수업에서 F분포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자, 이 F분포의 이제 검정 통계량은 자, 이 표본 분산의 비율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한다면 검정 통계량은 F분포를 따른다 해서 F 통계량은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네. 그두 분산을 하나는 분자, 하나는 분모에 넣어가지고 비율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표본의 분산이 같으면 검정 통계량은 1에 가깝다. 같으니까 분자와 분모가 같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이 1보다 매우 크거나 자, 매우 작으면은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가설 검정 유형은 자, 이렇게 됩니다. 양측 검정일 경우에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귀무가설이 1일 것이다. 두 비율은 1일 것이다. 대립가설은 1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자, 좌측 검정과 우측 검정은 예,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던 그 두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이나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던 두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가설 검정하고 똑같이 그런 로직으로 가설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F분포는 자, 이 그림처럼 우측으로 기울어진 분포예요. 자, 분포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F 검정에 대한 임계치는 좌측 꼬리와 우측 꼬리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좌측 꼬리, 우측 꼬리.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F분포표를 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 다 우측꼬리 임계치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좌측꼬리 임계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의 위치를 바꾼 뒤에 자, F분포표에서 임계치 찾은 다음에 그 역수를 취해서 구해줍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는 자, 예제를 풀이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32.2예요. 자, A 학교하고 B 학교 학생들의 시험 성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두 학교 학생들 이 성적의 분산이 동일한지 여부를 자, 유의 수준 5%에서 즉 알파는 0.05에서 자, 검정하고자 한다. 자, A 학교하고 B 학교에서 각각 47명하고 49명의 학생들을 표본으로 추출했어요. 자, 그렇게 계산한 평균 점수가 각각 76.787, 79.776으로 계산이 됐고요. 자, 분산은 각각 265.302하고 214.344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가설을 먼저 설정해야죠. 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죠? 자, 여기 문제를 보면 두 학교 학생들 성적의 분산이 같으냐 다르냐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가설을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귀무 가설은 같다. 자, 두 분산이 같다. 또는 자, 두 분산의 비율이 1이다. 자, 이게 이제 귀무 가설입니다. 자, 대립 가설은 같지 않다. 그리고 그 비율이 1이 아니다. 자, 결정 규칙을 구해줘야겠죠. 자, F분표에서 자, 임계치를 구하기 위해서 자, 두 표본의 자유도를 알아야 돼요. 자유도. 자, 먼저 자,
첫 번째 A 학교의 자유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A 학교의 자유도는 자, n-1 하면 47-1 해서 46이 됩니다. 자, B 학교의 자유도는 자, 이렇게 구해가지고 48로 계산이 나옵니다. 양측 검정이죠. 양측 검정. 그래서 유의 수준 알파를 반으로 나눠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유의 수준 0.025에 해당하는 F분포표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예, 일단 F분포표는 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우측꼬리 검정에 대한 정보값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우측꼬리 임계치는 자, F 저, 분자 분모 46, 48 그 분포표를 보면 1.88로 나온답니다. 1.88. 좀 이따 확인할게요. 그럼 좌측꼬리 임계치는 어떻게 되냐? 자, 그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 위치를 바꿔서 보는 거예요. 48하고 46. 그래서 값이 어, 나온 값에 역수를 취한다고 그랬죠. 그 1.88로 똑같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역수에서 1.88분의 1 계산을 하면 0.53이 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1.88보다 크거나 1.88보다 크거나 0.53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분포표를 일단 확인을 해 볼게요. 예, 부록에서 F분포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알파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0.025인 F분포표를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예, 여기 나오는 0.025. 자, 우리 그 DF1이 46, DF2가 48이었습니다. 자, DF1이 자, 46인데 없죠. 46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적으로 46보다 작은 수치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48 이것도 없기 때문에 작은 수치. 자, DF2도 작은 수치 40 해서 보면은 1.88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8. 그리고 DF1과 DF2의 수치를 바꿔가지고 자, 이번에 DF1을 48로 했을 때도 예, 물론 40으로 봐야 되고 46으로 했을 때도 4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88이 나온 거죠. 그래서 1.88분의 1이 됩니다. 좌측꼬리 임계치 같은 경우 자, 1.8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F분포표를 사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 값들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죠. 검정 통계량.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예. 자, 여기 각각 분산이 이미 계산이 되어서 나와 있죠. 예. 자, A 학교의 분산을 분자에 놨고요. B 학교의 분산을 분모에 놨습니다. 계산을 했더니 10.898이 나왔습니다. 10.898. 자,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검정 통계량이 10.898이고, 자, 임계치가 1.88보다 크죠. 예, 아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1.88 그리고 좌측꼬리 검정 0.53 나왔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이 10.898이니까 임계치 1.88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뭡니까? A 학교와 B 학교의 학생들의 성적의 분산은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두 비율과 두 분산의 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특히 이 두 분산의 검정 같은 경우는요, 뒤에서 그 분산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 또 아노바표를 볼 때 활용 가능한 이 계산 방법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늘 수업 들으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